고현경님의 사연이에요. 4년 반 전 9평 원룸에 살던 저희 부부는 방 있는 집으로 가려고 부동산 관련 어플을 통해 한 부동산에서 분양팀을 소개받아 지금 집으로 2019년 4월에 이사했습니다. 그땐 정말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여야 하는지, 신축 빌라의 위험성 등등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창 코로나 시기인데 집값이 마구 솟아오르던 2021년 4월 계약 만기 날이 다가오고 저는 만삭인 상태였어요. 분양팀장은 당장 집을 빼라고 압력을 주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을 돌며 집을 구하는데 한 사장님께서 이러셨어요. 아니,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왜 고생해요? 임대차 3법 몰라요? 법안 통과됐으니 추가 2년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쓰세요. 제가 다시 분양팀장에게 연락해서 2년 연장 계약하겠다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임대차 3법을 언급하니 보증금을 20%나 더 내래요. 그래서 5% 이상 인상 못하는 규정을 말하니 그제야 꼬리 내리고 연장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사장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쫓겨날 뻔했죠. 그때는 만삭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다 폭등할 때라 지금 집에 더 사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연장 계약 2년이 끝나기 석 달 전인 올해 1월 분양팀장에게 연락했더니 일 안 한다며 집주인들한테 연락하래요.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전세 계약 종료를 알리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집주인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두 사람이고 공동명의고 동시에 건물 건축주입니다. 지금 사는 신축 빌라 오피스텔을 신탁회사 끼워 여러 채 짓고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렵에는 저희가 받은 일반 대출 금리가 2배 올라서 이자 때문에라도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소유한 집이 수백 채라 연락 닿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는 신축 빌라 세입자들 문자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총 52세대, 52세대 중 25세대는 25세대는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저희 집 포함 나머지 세대는 집값의 3배인 9억의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재계약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해둔 점이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은 깡통 전세의 저희 집. 집주인은 들어올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알아서 세입자를 구하라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주변 부동산을 돌고 집을 부동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역세권이라 집 보러 온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고는 기겁하고 아무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톡 문자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확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답장은커녕 제 문자를 읽지도 않더군요. 불안해서 은행이랑 보증공사에 수십 차례 전화해서 상담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를 하라더군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공사의 1번으로 필요한 절차 또한 임차권 등기였어요. 임차권 등기는 전자소송으로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쉽질 않았습니다. 그 단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퇴근 후 육아하며 몇 시간씩 컴퓨터 붙잡고 머리를 뜯으면 나흘 걸렸어요. 그런데 닷새 후 보정명령이 와서 고쳐보냈는데 4번이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결국 임차권 등기에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일이 왔고
저희는 이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고 은행의 연장 대출 신청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보증금 이행 청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 서류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거 밑줄 쳐가며 해야 되겠네. 밑줄을 쳐가며. 어려운 말들이. 네,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보증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문 정본, 임대차 계약 종료 해지 증빙 서류, 전세보증금 전액 입금 증빙 서류, 상환받을 대출받은 은행 통장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등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직장일도 빼고 묵직한 이행 청구 서류 들고 보증공사를 향해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일찍 공사에 도착했지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후에야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서류에 집주인 휴대폰 연락처가 없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내용 증명 남긴 게 증명되질 않는데요. 그러니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앞뒤 사본을 내래요.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연락을 수십 통 했지만 받지도 않고 문자도 무시했어요. 사흘 내내 두 집주인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100번 가까이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주인이 전화를 받아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됐다는 확인서가 필요해요. 확인서에 인감도장 찍어주시고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너무나 당당했어요. 지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일일이 서류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보증금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받게 전세계약 종료되었다는 도장만 찍어주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뚝 끊고 다시는 받지 않더라고요. 집주인이 2명이라 2명 다 받아야 하는데 한 명의 확인서 받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니.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두 집주인에게 또다시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카톡 답장이 왔습니다. 등기 보내라고요. 다른 집주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2주에 걸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 일을 빼고 다시 서류 챙겨 보증공사로 갔고 다행히 이행 청구 서류는 신청이 되었는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담당자 배정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많구나. 신청이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드디어 담당자가 배정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또 난관이 생겼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에 날짜를 수정한 그 부분에 집주인 인감도장을 또 찍어야 한대요. 머리 난 진짜 너무 속상하다.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다시 그전처럼 사흘 걸려 전화기에 불나게 전화하고 눈물로 부탁하여 겨우 등기 보내고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2달이 지나 보증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는 없어 보이고 이제 심사 과정에 들어간대요. 아니 신청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심사 과정에 들어간다고요? 예,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 그래도 기뻤습니다. 추가 서류 없고 심사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이사 날짜 나오면 이사갈 집이 있어야 하니까 집도 보고 은행에 상담을 갔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제가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랑 제 신용도랑 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자 때문에 이번엔 신혼부부 전용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어요. 은행원은 서류도 보고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님, 현재 이용하시는 은행 전세대출금이 보증공사에 묶여 있어서 그 어느 은행도 대출 심사 못 받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친절하게도 제 앞에서 보증공사에 전화를 해보신 은행원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되셨네요.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에서 퇴거하시는 날 이사한 거 확인한 뒤 보증공사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뺀 보증금을 고객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나간 뒤에 집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네? 아니 길거리에 나앉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요? 대출 없이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럼 일단 월세 같은 데를 단기로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도 있고 짐도 많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퇴거할 때 보관 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월세 살면서 집을 구해 대출 심사를 받고 다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프리랜서가 된 남편은 명의를 제 앞으로 한 바람에 모든 처리를 제가 하게 되어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어쨌든 보증공사에 가입한 게 신의 한 수였으니 힘내기로 했습니다. 이사 비용 2번 발생하고 월세까지 500만 원 정도 손해에다가 반년 가까이 낸 고금리 이자도 포함하면 손해가 더 커지지만 보증금을 잃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쓴 것은 며칠 전 보증공사에서 드디어 연락이 와서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행심사 결과가 전체 승인으로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우 박수 쳐드려야 돼.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사 날짜를 조정하고 있어요. 사실 편지에 쓰지 않은 작은 사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전세 사고 문제로 반년 동안 느낀 게 너무 많고요. 저희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보증금을 받게는 됐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슷한 일을 겪은 당당히 분들 힘내세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실은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살한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실은. 그럼요. 예,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돌려받는다? 이 돈을 그럼 다른 데 이사할 수도 없는 거고.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죠. 예, 집은 질대로 없는 거고. 이분은 이제 전세 사고를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전세 사기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 의하면 8월 30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가결된 건이 모두 4,627건. 아휴, 엄청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아유 진짜 이런 거 해결이 돼야지. 너무너무 서민들 생활살이가 너무너무 핍절해지는 거죠. 이걸 근데 목돈이 그렇게 날아가면 어떡하라고. 근데 이 사연 속에 집주인들이라고 표현된 그분들은 뭐 수백 채의 집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물론 가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럼 관리를 똑바로 해주시든가. 글쎄 이걸 그렇게 자기의 고객들이고 그 사람들 덕분에 자기도 재산을 불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찌우찌 했으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 대책을 또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보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네.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셔야죠. 우리가 최대한 뭐 친절 바라는 거 아니야. 할 일은 해줘야지. 그렇죠. 네, 집주인들이 할 일은 해줘야지. 아니 그리고 할 일도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수백 채 가지면 뭐해. 아유, 참. 네. 맞아. 아유 정말.